자, 2주차 핵심 요약, 기출지문 빈칸 넣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차고와 관련된 거죠. 우리 백구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 기억하시죠? 차고자에게 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자, 백구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차고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중요 부분의 차고하고 중대한 과실, 아주 중요하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가? 중요 부분은 차고자가 입증하죠.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건 상대방이 입증하죠. 근데 시험 지문에 차고자는 뭐라고 나와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상대방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차고자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상대방은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고,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관한 입증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또는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또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되겠죠. 같은 말이죠. 자, 2번은 차고에서 아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때를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매도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제된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있다죠. 있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있다가 됩니다. 자, 3번은 아주 중요하죠. 110조 2항. 자,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되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다만 갑이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하니까 이때는 갑의 대리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은 우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개념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4번 갑이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이 난다는 생각에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이란 경우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그랬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따라서 이 경우에 가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5번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요. 갑이 임차인인데 을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요. 근데 임차권을 양도해서 권리금 특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요 권리금 특약을 할 때 을을 속였어요. 다시 말해서 임차권 양도 계약과
그 양도계약 속에 특약인데 이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요. 임차권 양도는 사기가 없는데 권리금 특약에 취소 사유가 있어. 사기가. 자, 이때 이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특약은 이 임차권 양도계약, 이 주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분할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5번은. 자, 5번은 공식처럼 기억하자.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의사표시록 발생 관해서 기억해야 될 조문 중에 하나죠. 뭐죠? 공시송달. 자, 어떨 때 공시송달을 하죠?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요. 과실 없이죠. 공시송달이 인정이 된다. 자, 7번은 대리권 제한과 관련해서 119조.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법률이나 수권행에서 달리 정한, 이 달리 정한 게 뭐예요? 공동대리. 공동대리를 정하지 않는 한 각자죠. 각자. 각자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8번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다만 허용되는 게 있었죠. 본인이 허락한 경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법무사의 이전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죠. 또 판례가 있었죠.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이런 것들은 유효하죠. 그게 아니라면 무권대리로 무효죠. 그게 이거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한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을 한 경우 이 입찰은 무권대리로서 무효죠. 근데 무권대리라는 말은 빠져 있고요. 대법원 판례면 그냥 무효다 이렇게 돼요. 무효인데 왜 무효냐?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9번은 뭐죠? 대리인의 능력과 관해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수권행위를, 대리권을 줘요. 그리고 미성년자 을하고 위임계약, 즉 원인관계까지 있어요. 위임계약, 수수료계약. 자, 미성년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자, 여기서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의 뜻 뭐죠? 요 미성년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요건 어때요? 요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인 자기 행위죠. 따라서 요거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9번 갑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을의 대리인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123조 1항.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죠. 복대리와 관련된 내용까지 OX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내용은 무권대리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로넣기는 복대리까지 살펴봤고요. 무권대리와 관련된 가로넣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주에 같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2주차가 됐습니다. 벌써 핵심 요약 2주차가 됐고 이제 문제풀이도 이제 같이 나가게 되는데
벌써부터 진도 밀리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진도 벌써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요약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운 작업이에요. 날도 더워지고 좀 어려워진다. 내용 자체가. 적응하기 좀 쉽지 않은 시기예요. 점수는 안 오르고 공부는 한 것 같은데 합격은 보이질 않고 그래서 지금 좌절하시고 뭔가 이 매너리즘에 빠질 고를 단계입니다. 지금이. 이럴 때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진도대로 그대로 그냥 계속 예습하고 복습하고 지겹더라도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도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만 잡아서 1주 전부터 핵심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난한 반복 작업을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